네, 안녕하십니까. 물리 스터디 무리 함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이죠. 3월 7일이고요. 오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아직 고전 역학하고 있는데, 고전 역학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라그랑주 역학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인데, 라그랑주 역학과 뉴턴 역학의 동치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는 원호석 선생님께서 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발표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동지성을 발표하기 앞서서, 어쨌든 지금 이 토픽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변분법이다 보니까 일단 변분법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그 변분법에서 주인공이 되는 어떤 수학적인 개체라고 할까요? 이게 그 한국어로 범함수라고 하는 펑셔널 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도 똑같이 함수인데 n 특이하게 어떤 함수를 입력으로 받고 실수나 뭐 복소수나 이런 스칼라 값을 아웃풋으로 내놓는 애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의 되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아주 익숙한 정적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 딱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맞죠. 왜냐면은 뭐 이런 연산자에 여기 함수를 집어 넣으면 어떤 상수 실수값을 내주니까 이제 정적분이 어떤 이런 대표적인 그런 범함수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물리학에서는 이 범함수를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형태로 어떻게 쓰냐면 이제 보통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x에 대한 함수 y가 있는데 이 y랑 이 y를 x로 한번 미분하는 게 어떤 이렇게 인자로 들어가지는 이런 어떤 적분?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막 뭐 이런 함수가 있는데 뭐 였다가 뭐 y를 집어 넣는다던가 대충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변분법 문제라는 거는 이 범함수를 최소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이렇게 러프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정적분 값을 최소화하고 싶다. 이게 보통 이 변분법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오일러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냐, 그거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보통 변분법 문제에서 여기 x1, x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경계 조건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x1, y1 이렇게 이 시점과 종점 여기는 이 경계 조건으로서 여기는 이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지나는 경로는 이렇게 무수히 많겠죠. 그리고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결국 y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 변분법에서는 yx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파라미터를 도입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알파가 뭐냐면은 그 이 알파 파라미터로 각각의 이 곡선을 어떻게 보면 특정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얘는 yx, 1이고 뭐 요거는 뭐 yx, 뭐 17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알파로 어떤 이 각각의 곡선들을 특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죄송한데, 네네네. 네, 질문,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게 변분법인가요? 아니면 변분법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이 지금 맛을 하시는 마- 거를 들을 수 말하고 있는 있는 건가요? 게 변분법이에요. 아, 네, 계속 듣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무수히 많은 곡선 중에 뭐 임의의 하나를 뭐 임의의 한 곡선을 y 뭐 이거를 그냥 편의상 yx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또 도입하게 돼요. 이게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fx가 있고 여기 gx가 있는데 또 이 차이만큼이 어떻게 보면 또 함수가 되잖아요. 이게 fx 대비 gx라고. 그래서 fx에서 gx로 가고 싶으면은 이 점에서는 이 점에서는 요만큼 빼줘야 되고 이 점에서는 요만큼 빼줘야 되고 이 점에서는 요만큼 빼주면은 fx에서 gx로 가더라.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각 곡선 사이 어떻게 보면 베리에이션 이 각 곡선을 약간 넘나들게 하는 차이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함수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 알파는 근데 이 그 차이의 어떤 그 척도를 스케일링하는 어떤 스칼라 값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로 인한 그런 이 각 곡선 간의 어떤 이 변화라고 할까요? 이 곡선에서 이제 똑같은 이거여도 어쨌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알파는 이 변화의 어떤 척도, 이 변화의 크기, 이 매그너튜드 요거를 좀 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도입되는 어떤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y를 이제 y에다가 이 새로운 파라미터 알파를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본 요 범함수, 그러니까 이 적분은 그럼 이제 알파를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알파에 대한 함수가 됐어요. 제가 아 설명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한 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이프니츠 룰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테크닉을 쓸 건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요. 잠깐만요. 네. 바로 이어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미분하면 이 미분을 안으로 집어 넣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 적분 안으로 이 미분을 집어 넣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제가 이게 뭐 항상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어떤 해석학적으로 엄밀한 조건이 붙겠지만 제가 그 부분은 약간 오늘은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이 안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미적분학 하면서 뭐 많이 알겠지만 이렇게 보통 어떤 거에 최대 치수를 구하고 싶으면
미분에서 0되는 지점 찾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것도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올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벡터 칼큘러스에서 익히 아는 이 연쇄 법칙에 의해서 얘가 결국에는 다 요거의 함수이다 보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되냐? 맞구나. 네, 이렇게 되고, 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위에서 J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D 알파분의 DJ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적분 안에 있는 거는 파셜이죠? 네네. 아, 네. 아, 네. 제가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생겨버려가지고, 네. 책을 되춰봤었는데요. 우리가 위에서 어디 갔지? 네,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가져와 보면은, 이제 y는 yx 더하기 알파, 네, 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 y를 한번 이걸, 결국 이거 다 날라가서, 이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이 식을 양변을 x로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식이 요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y 프라임은 이 알파로 그 파셜 편미분을 한번 해주면 그것은 이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dr 이것은 저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네. 여기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아니요. 너무 올라가셨어요. 예, 여기. 그 조금만 더 아래로. 네, 여기서 지금 Y가 이미 X에 대한 함수잖아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Y는 X에 대한 함수지만 아까 그 쓰시기를 Y는 뭐였죠? 뭐가 뭐 더하기 에타였죠? 좀 전에 쓰실 때?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네. X 알파는 YX 더하기 알파 에타 이렇게 쓰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Y랑 Y 프라임이 전부 X에 대한 함수인데, 네네. 그러면 Y 프라임 X가 결국은 X에 대한 함수인 거 아니에요? 네네. 맞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x가 막, 근데 혹시,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막히시는 게 이제 y랑 y 프라임이 x에 대한 함수인데 왜 그냥 x에 대한 함수인 채로 뭐 다루지 않느냐 혹시 그런 건가요? 네. 저렇게 쓰면은 마치 Y 프라임 X가 전부 다 별개의 독립변수인 것처럼 아, 그
네네.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일단은 왜 네, 그러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계산의 편의성 때문이겠죠. 왜냐면은 제가 아까 이 함수에 뭐 어떤 이런 확정 함수가 있다 했을 때 뭔가 이걸 x에 그냥 완전 x에 다루는 것보다 그냥 g에 대한 어떤 함수로 다루면은 조금 아무래도 계산적인 편리성이 있어서 좀 그랬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보통, 네, 일단 그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이제 보통 이제 물리학에서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된 함수들은, 어, 제 y는 sin x, 이런 것처럼, 그냥 x랑 y가 깔끔하게 좀 분리가 되는 꼴이 많아요. 그럼 깔끔하게 안 되는 꼴은 어떤 게 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대충 막 이런 함수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더럽게 생긴 함수면 분리하고 싶어도 이게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y 지금 여기도 보면은 y랑 x가 서로 종속돼 있잖아요. 서로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뭐 막 이런 식의 관계식이었다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y랑 x가 서로 종속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종속인데 약간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이런 일반 미분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약간 편미분으로는 그냥 편미분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변수 두 개가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하면 그냥 나머지는 상수로 보고 얘에 대해서만 미분을 시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편미분의 정의대로 그냥 이 기호 요 기호 뒤에서는 마치 x랑 y가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왜 x에 대한 함수로 다루지 않냐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밖에 답을 못 드릴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이렇게 풀어야지 답이 나오니까 사실 조금 네, 명확한 설명은 아닐 수 있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걸 x에 대한 함수로 그냥 뭉뚱그려 바라보나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떨어뜨려서 바라보나 어쨌든 이 수학적 대체자 본질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그 요걸 가지고 푸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더 용이한 관점을 갖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근데 그 측면에서 이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네,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이게 변분법에서 어쨌든 이 중요한 객체가 범함수 이 함수를 받는 함수이기 때문에 어,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거겠죠. 어, 우리가 이 적분을 최소화하는데 이거를 당연히 뭐 x에 대한 함수로 봐도 맞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떤 함수를 받아서 스칼라 값을 내놓는 어떤 뭐 그런 한번 함수로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보자. 그리고 그 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냥 x로 뭉뚱그려서 봤을 때보다 이걸 좀 이 문제에 접근하기 훨씬 더 용이해지더라. 제 생각이었는데 이게 조금 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다른 어떤 이유보다. 그래서 이 분야가 발전한 것이 아닐까. 사실 보통 다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또 질문 혹시 더 없으시다면, 네, 일단 다시 이어가 보자면, 어, 네, 이것까지 지워버렸네. 그래서 이걸 여기 대입을 해보면, 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얘를 따로 떼서 이 부분만 저희가 부분적 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잘 보면은 그 우리가 요 양 끝점은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 이 양 끝점 제가 이걸 또 빼먹고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이 양 끝점에서는 이 에타 값이 0이에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 y, x, 알파 이 모든 이 여기 모든 곡선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무한하지만은 하여튼 이 양 끝에서는 요 정해진 값을 갚는 게 고정이 돼 있는 애들인 거잖아요. 이 모든 이 y, x, 알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양 끝점에서는 이 에타가 0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날라가요. 얘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저걸 다시 쓰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합쳐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0이 되려면 우리가 익숙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편의상 1변수만 다뤘는데 다변수로 가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요거를 라그랑지안으로 끌고 와보면 라그랑지안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죠. 네, 여기서 이제 3차원 좌표계니까 3개씩 있으니까 요거를 줄여서 네, 그 괄호 속에 있는 xi 이렇게 쓰도록 하겠고요. 이건 시간에 대한 1개 미분이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네, 요걸 완숙하면 되더라. 그래가지고 어, 이 변분법에 대한 그 연습 문제로 그 최대한 최소 강화 곡선 문제를 이제 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최소 강화 곡선 문제는 이거죠 결국에 편의상 수직축 x를 해볼게요. 중력 이렇게 가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x 이 두 점 가는데 가장 빠른 경로가 무엇이냐 이제 그걸 구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소 강화곡선 문제고 근데 지금 여기
중력밖에 작용 안 하니까 여기 보존장 있잖아요. 에너지 보존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이 시점에서 당연히 그 초기 속도가 0이었다고 한다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요거 성립되는 것까지는 이제 다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 양변으로 넘기고 이렇게 이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제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V 속력, 네 여기서는 속도가 아니라 이 속력은 요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한 값이잖아요. 그리고 이 미소 시간 동안 이동한 값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요만큼 dx, dy 해서 이렇게 ds 제곱, 네, ds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dx 제곱을 이렇게 밖으로 빼게 되면은 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까지 아마 크게 따라오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를 양변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미분방정식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싹 묶어주면은 우리가 루트 2분의 1 이렇게 묶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양변을 이제 정적분을 해버리면 요거 정적분 한 게 이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루트 2분의 1 상수니까 떼버리면 우리가 이 적분을 결국에 최소화를 시키면은 우리는 이 적분을 최소화를 시켜서 네, 시켜야지 이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네, 저기 네, 죄송한데요. 저 루트 2분의 1 그 줄에 네네, 있는 식이 네네네. 어떻게 나오는 거죠? 어떤 부분요? 루트 2분의 1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그거요? 네네네. 아, 네네. 그럼 V가 여기까지 됐고 네네. dt분의 ds고 근데 이제 요거를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dt는 ds가 되는데 저 ds는 얘는 이거랑 같고 근데 여기서 이 dx 제곱을 이렇게 묶어서 루트 밖으로 빼주면은 얘 얘를 하여튼 묶어주면은 이게 될 거고 이거 y 프라임이죠. 그래서 이걸 밖으로 빼주면은 네 이게 되니까 이거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루트 2분의 1 루트 x분의 1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이 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제 바로 울 방정식 그냥 넣어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 식에서 y는 따로 없으니까 네 요거는 뭐 안 봐도 0이니까
그러면은 네, 요거를 이제 뭐 F라고 둔다면은 네, 이거는 0이니까 우리가 이제 요것만 고려해주면 되죠. 근데 이게 0이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떤 상수값이겠죠. 이게 어떤 상수값이 될 거고 어쨌든 얘를 한번 y 프라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줘 볼게요.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x는 상수로 두고 저거를 편미분하는 거니까 루트 x 여기서 네네네 지금 저기 dx분의 d 라운드 y 프라임분의 라운드 f가 0이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그 저기 위에서 그 변분법 한 것을 적용한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더 더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중간에 더 채울 게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확 건너뛴 느낌이 좀 있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아까 오일러 방정식이 이거였잖아요. 여기까지는 잘 되실까요? 이게 그 어 F 아니 J였나요? J가 최소라고 해도 되나? 그러니까 네네. J 값이 알파에 대해서 스테이셔너리 하기 위한 조건인 거죠? 네. 이게 사실 이게 필요 조건이어가지고 네, 이게 엄밀하지 않기 사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그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따져봐야 되는 거긴 한데요. 네. 네, 하여튼 그 조건이 맞고 그래서 아까 얘를 그 아까 네 D 알파 J를 D 알파로 미분한 것을 이제 정리를 쭉쭉 해보니까 네, 이게 나왔고 네, 이게 이거예요. 이게 0 되려면은 네.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 식을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이 조건이라는 게 네, 어, 임의의 에타, 임의의 알파, 그러니까 에타는 그 x1, x2에서 에타가 0인 임의의 함수, 그러니까 네, 임의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리고 아, 어, 임의의 에타에 대해서 저 j 값이 스테이셔너리 하기 위한 조건인 네, 네. 거죠. 네,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0이니까 얘만 따지면 되는데 요게 이게 0이려면은 결국에는 이 미분 기호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상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해버리면 네, 편미분을 해줘 보면은 네, 여기까지는 쉽게 되실 거고 이게 어떤 상수라는 건데 어, 그러니까 이 어떤 임의 접근 상수가 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크게 네, 문제가 없으실 거고 왜냐면 어떤 상수니까 결국에는 이 둘이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상수배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양변 제곱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떤 이 비례상수를 한번 A라고 해볼게요. A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둬볼 건데, 이제 우리 y 프라임 생각해 보면 이 dx분의 dy가 접선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x가 있고 이렇게 뭐 어떤 함수가 있으면 dx분의 dy랑 결국 어떤 그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탄젠트 값으로 그러니까 놔보는 게 어떤 조금 좀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임의의 x, y에 대해서 이 dx분의 dy 이 탄젠트 각도를 이걸 2분의 세타라고 해볼게요. 이걸 굳이 세타가 아니라 2분의 세타라고 놓는 이유는 아마 네, 곧 납득을 하게 되실 건데 저도 처음에 세타로 놓고 했다가 2분의 세타로 바꿨거든요.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좀 계산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 탄젠트 2분의 세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그 탄젠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값은 또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우리가 그 배운 것 중에 이 백악 공식, 그 반각 공식이 있잖아요. 그 삼각함수 그 반각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은 이거는 네. 그래서 x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y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 위에서 이거 구할 때 dx, dy는 탄젠트 2분의 세타라고 우리가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dy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시 써볼 수 있겠죠? 요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변을 이쪽 경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줘 보면은 우리가 y를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어, 이제 요거 이전에 우리 x가 이거였잖아요. 이거였으니까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해줘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d 세타 요것은 네 우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여기다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탄젠트 2분의 세타는 결국에는 이것이니까 잠깐만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네,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면 안 되죠? 실수했나요? 그러면은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 아까랑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결국 또 이게 돼버리죠? 우리가 위에서 반각 공식 사용한 것처럼. 그래서 얘는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근데 뭐 이 초기 조건은 솔직히 임의대로니까 잘 조정해주면은 분상수가 0이 되도록 초기 조건을 설정해줬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자취는 사이클로이드다. 이게 해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서야 이제 저의 원래 주제였던 이제 뉴턴 법칙과 제 라그랑 실성을 다룰 건데 어, 사실 뉴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다시 쭉 공부해 보니까 저번 시간에 강성호 선생님께서 하신 그 가상일의 원리로 유도하는 게 그게 그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제가 길게 다루진 않겠고 일단 이것부터 한번 빠르게 해보자면 이건 되게 쉽거든요. 이걸 라그랑지안 이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해주면 되거든요. 그 편, 네, 증명의 편의상 그냥 1차원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볼게요. 근데 사실 다차원이라고 해봤자 그냥 성분별로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그냥 네, 빠르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1차원상의 물체를 한번 본다고 쳐본다면 해주면 되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요거니까 사실 X랑은 무관하죠? 그럼 묘항한 포텐셜 에너지만 따지면 되겠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 아닌 경우가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보통 얘는 위치 함수죠. 그런 식의. 얘는 속도랑 관련 없고 얘는 그 위치랑만 상관 있는 함수죠. 그러면 얘는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만 신경 쓰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 식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은 이 2분의 1 요거를 x로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운동량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또 이게 깔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이 라그랑주는 이 역학을 세울 때 에너지의 그러니까 보존계를 가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 이 해밀턴 역학의 의의가 있는 게 이 보존계를 가정하고 한 라그랑주 역학을 이런 비보존계까지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적으로 확장하는 거에 좀 그거에 좀 의의가 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은 참고로 네,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입니다. 라그랑주도 이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이걸 전개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어,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잖아요. 보- 우리가 포텐셜 함수 위치로 이렇게 미분한 게 결국에 이거잖아요. 보존력이잖아. 아, 죄송해요. 어쩐지 부호가 이러면 안 맞는데 어쩌지 하고 있었는데 T 빼기 V입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 빼먹었죠? 네. 왜냐하면 T 빼기 V에서 그 원래 이건데 얘는 지금 X랑 상관없으니까 얘 0으로 날아가 버리고 요것만 남으니까 결국에 이거죠. 근데 이거 잘 보면은 보존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아주 쉽게 증명이 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네, 사실 그래서 뉴턴에서 라그랑지로 넘어가는 거는 저번에 강성원 선생님께서 하신 그 과정이 결국엔 그거였어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밀토니안 네, 가기 직전에 살짝 빌드업 부분만 제가 한번 싹 해드리고 끝낼 건데 아까 제가 했듯이 우리가 이 데카르트 좌표에 대해서 운동량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라그랑지 역학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장점은 그냥 꼭 데카르트 좌표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임의의 일반화 좌표계로 이걸 확장을 할 수가 있었죠. 일반 그 Q들에 대해서 확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해밀턴이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가 그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이 라그랑지안을 요 속도로 얘로 편미분하면 운동량이니까 우리 일반화 좌표계에서도
이거, 그럼 우리 이거 그냥 이렇게 일반화 운동량으로 정의하자. 그래서 이제 일반화, 네. 그래서 이 일반화 운동량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베이 공간을 말했잖아요. 이 베이 공간, 이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베이 공간에서 그래서 해밀턴 역학으로 넘어가면 이 이상 공간으로 이게 확장이 되게 되는데 얘는 Q만 있는 이 공간이었다면 여기서 이걸 확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해밀토니안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어떤 르장드르 변환이라는 변환이 있대요. 이게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x, y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얘를 x 대신에 어떤 z라는 다른 변수로 바꿔치기해서 이 함수를 해석하고 싶어졌어. 그러면 이 z에 대한 르장드르 변환을 해서 얘를 어떤 얘랑 동등한 gzy라는 함수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약간 그 프리의 변화, 라플라스 변화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우리가 위치 공간에서 운동량 공간으로 막 프리의 변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양이 어떻게 나온 거냐? 저 라그랑주 함수를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 라그랑지아는 얘는 Q랑 요거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운동량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르장들의 변환식이 이렇거든요. 네. 이 변환을 거쳐서 나온 게 해밀토니안이고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 하실 분이 잘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네, 오늘 준비한 건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까 얘기 들으면서 좀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어, 라그랑주 라그랑지 운동 방정식에서 뉴턴의 제2법칙을 유도하는 거는 되게 쉽다고 말씀하시면서 쭉쭉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걸 역으로 가면은 안 되나요? 이거에 여기로요? 그걸 역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부터 라그랑주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 될, 그렇게만 하면, 네네. 사실 시도를 안 해봤어. 근데 될 것도 같긴 한데 사실 여기서 복잡한 게 나오는 부분은 역으로 가는 것보다 이 라그랑주 방정식이 결국에는 얘가 의미가 있는 거는 일반화 좌표에서도 성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뉴턴 방정식은 그럼 우리가 익히 하는 그 카테시안 그 좌표계라든지 그런 데서만 성립을 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 이 직교 좌표계에서 일반화 좌표계까지 이제 확장을 시키는 그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부분 계산의 복잡성은 거기서 나옵니다. 저 일반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q가 어떤 x에 대한 함수일 거니까, 그러니까 x도 결국에는 이런 식일 것이다 해서 하여튼 막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네, 그냥 역방향으로 가는 것만으로는 어떤 일반화 작곡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거기까지는 나갈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복잡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 그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그냥 카테시안으로도 잘 설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역으로 가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은 한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훨씬 좋고 쉬운 답이 있는데, 반대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인데, 제가 이제 또 중간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도 지하철 아니라서 좀, 뭐가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능은 할 겁니다. 근데 수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억지로 넣고 빼면은, 만들면 주물러서 만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도 그냥 이게 그냥 어떻게 러프하게 보면은 라그랑지 역학이 조금 더 복잡한 형태잖아요. 뉴턴 역학보다. 그래서 이 간단한 데서 복잡하게 가는 게 뭔가 조금 약간 이 트릭 좀 이런 그런 테크닉적인 게 조금 더 확실히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뉴턴으로부터 라그랑주 몽둥방정식을 유도하는 걸 했는데 저도 이게 꽤 긴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는 이제 해봐서 알고 있는데 그냥 좀 전에 보여주신 걸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이 한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게 짧으면은 그걸 역으로 가면은 똑같이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본 거였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좌표계를 어 카테시안에서 제너럴라이즈드로 바꾸려면은 조금 간단하지 않긴 하겠네요. 그리고 아마 라그랑지 아니면은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해밀토니안 아닌가요? 제너럴라이즈드로 가면? 모멘텀으로 가야 되나? 죄송합니다. 그러네. 지금 제가 이동 중이라 약간 아, 용어가 지금 헷갈리는데 네네네네. 어, 네네. 잠깐만요.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 안 해오고 댕겨가지고. 제너럴 라이즈드 코오디네이만 있는 게 라그랑지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 제너럴 네, 그쵸. 네. 네. 라이즈는 이제 모멘텀까지, 예. 제너럴라이즈드 모멘텀을 집어넣은 게 해밀토니안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도 헷갈려서 순간. 네네네. 그래서 저번에 이게 왜 이게 극소일 수도 있고 극대일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최소작용의 원리라고 했을까 의문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해밀턴도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서 이게 리스트 액션보다는 스테이셔너리 액션이라고 용어를 표현하는 걸 선호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테이셔너리면 이제 극대 극소를 다 포함하는 값이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대도 여기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극대냐 극소냐는 그래서 각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 넣어보면서 따져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극소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요? 문제마다 따져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
전 항상 극소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거는 조금 좀 신학적인 영역, 믿음에서 나온 것 같고, 실제로 그렇진 않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도 우리가 사실 미적분학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미분값 0이라고 꼭 극대 극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변곡점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저것도 사실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어가지고 저것만으로 이제 저 오일러 방정식 0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저것도 문제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어서 항상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따져봐야 된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물론 다른 책을 통해서 보기는 봤지만 그 자명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 조금 있어요. 중간중간에. 전 사실 아직도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 F는 X에 대한 함수이고 그러니까 F를 Y 프라임 X에 대한 함수로 보는데 이게 어차피 Y랑 Y 프라임도 전부 X에 대한 함수인 것 같은데 저거를 독립변수처럼 본다는 게 무슨 의미지? 라는 걸 아직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황이고요. 저는 아, 약간 반복이지만 이게 어떻게 일종의 약간 좀 테크닉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 약간 무슨 킬러 문제 푸는 테크닉인 것 마냥 그냥 저 문제 푸는 테크닉 제 생각에는 그냥 정말 딱 이 정도 의미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테크닉이라는 게 타당하려면은 그게 타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하니까 되네. 이거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학적 엄밀성 사실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저의 한계로 그거는 아마 좀 해석학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냥 아웃라인은 이 정도 됩니다. 아마 그거의 타당성은 네 해석학에서 받쳐주겠죠? 사실 저도 네. 저 그, 죄송한데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변분법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그 y가 x에 대한 함수인데 약간 y랑 x랑 독립변수인 것 마냥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하여튼 해밀턴이한테 보면은 사실 q랑 p랑 독립적인 게 아닌데 나중에 해밀턴이랑 가면은 그 q랑 p랑 독립변수인 것 마냥 치잖아요. 약간 그런 맥락? 네, 뭔지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흘렸던 질문이긴 한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라그랑지안 보면은 Q랑 Q 닷을 가지고 노는데 마치 두 개가 독립인 어떤 그 매개 변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각각을 가지고 편미분을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계속 불편했거든요. 이거를 하나가 다른 하나의 시간에 대한 미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독립인 것처럼 가지고 놀아도 되나? 라는 불편함이 사실 계속 있거든요. 근데 약간 오, 네. 한마디로 편인 거니까 하나를 그냥 고정시켜 버리고 미분을 쳐버리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기호 아, 그, 음.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저도 이제 좀 요즘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Q랑 Q 다 되게 라그랑지 안에서 있잖아요. 둘은 서로가 독립이 아닌 걸로 칠 거예요. 그리고 해밀토니안에 와서 Q랑 P가 됐을 때야 두 개가 이제 독립으로 쳐집니다. 제가 알기로.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해밀토니안의 역학에서 또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은 서로 원래 이게 서로 의존하는 게 있는데 해밀토니안으로 가면서 서로가 독립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편의성이나 새롭게 얻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고 저는 알고 있어서 맞아. 근데 또 라그랑지 안에서로 치면 근데 아마 강 선생님 의문점은 아마 그럼 그것일 거예요. 그 Q가 그냥 Q든 X든 결국에 T에 대한 함수인데
왜 네. T에 대해서 그냥 봐버리지 않고 이걸 굳이 그냥 Q랑 Q 닷에 대해서 보느냐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결국에 얘도 T에 대한 함수인데. Q는 T에 대한 함수고, 아, 그러니까 위치랑 속도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냥 위치는 위치로 미분하고 속도는 속도로 미분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선생님이 혹시 문제가 될까요라기보다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제가 네. 지금까지 봤던 다변수 함수는 항상 예를 뭐 fxy다라고 하면 x랑 y를 항상 완전히 아무 상관없는 두 개의 독립변수로 보고 항상 봐왔었기 때문에 아, 근데 제가 사실 그 편의성 때문에 다 점으로 해서 이게 t도 같은 그거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책에서는 y랑 y 프라임 있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t로 해놓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 t가 f에 직접적으로 들어있다기보다는 그냥 맨 마지막 그냥 그니까 그 콤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 에는 그냥 앞에 애들이 갖고 있는 그 변수다. 그러니까 앞에 y부터 y 프라임 얘네들이 다 이 마지막 x에 대한 함수다. 그걸 표현한 거고 f에 들어있는 거는 y랑 y 프라임밖에 없어요.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t를 컴마로 안 하고 세미콜론으로 하는 건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y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은 y 프라임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약간 얼굴마담 하고 있는 애들은 y 프라임 애들인데 사실 얘네 까보면 속에 x가 들어있더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요. 이게 적절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그 뭐 수학적으로는 된다고 해도 사실 물리는 약간 현실 세계가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원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혹시 그런 식으로 뭐 미분하고 그게 이제 독립이냐 뭐 종속이냐를 떠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미분을 하고 했을 때 그게 차원이 맞나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사원 사원 분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맞지 않을까요? 이게 안 맞으면 아예 맞으니까 네, 맞으니까 아예 되는 식이 거겠죠?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니까요. 네. 어, 근데 저도 이거 하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인데 라그랑지안 단위가 뭐지? 근데 뭐 근데 따져보면 뭐 줄이겠죠? 그냥 에너지끼리 에너지 다니니까 줄 아닐까요? 네. 줄이겠죠? 좀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이제 수학적으로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아니면 뭐 그런 의미가 뭐냐 말씀을 하시는 걸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원은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약간 그냥 300년의 조금 맞으니까 지금까지 썼겠지란 좀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원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화이트보드 하나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질문을 약간 좀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런 느낌인 건데, 써지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안 써지지? 펜 안 누르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펜을 안 눌려서 지금, 됐다. 네,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어, 예를 들어서, 뭐,
y는 뭐 x제곱 더하기 뭐 2x 더하기 3이라고 할게요. 3 이렇게 할게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x는 t에 대한 함수다라고 네네.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t제곱 빼기 1이다 만약에 예,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거는 y 앞에 지금까지 했던 설명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네네. 이건 x에 대한 함수이고 뭐 t에 대한 함수인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다 이제 세미콜론이 달리는 거죠. 아,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책에 따라서 세미콜론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것 네, 같아서 사실 맞아요. 이게 편하죠. 예, 아무튼 맞아요. 네. 이건 x와 t에 대한 함수이다라고 보겠다는 걸로 보이고 저한테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 dt분의 dy도 계산할 수 있지만 네, 그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 그다음에 여기는 dt분의 dx라고 써야 되나요? 더하기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지? dt분의 dy라고 써야 되나? 지금 그 체인롤 하시는 거죠? 체인으로 적용을 해보는 건데 네, 이거를 t에 대한 함수로 보면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쓸 텐데 이걸 만약에 x랑 그러니까 그 일종의 전미분처럼 생각을 해보면은 네, 네, 네 그러면 그 어 잠깐만요 자 좀 정리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전미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 잠깐만 아니지 잠깐만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쓰려니까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 네? dt분의 dy는 y 프라임이니까 이게 좀 뭐 이상한 식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네,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쓰면은 네, dy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 dt분의 dx 더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y dt분의 dt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의미 없는 거니까 네.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0이 돼요. 왜냐면 t가 직접적으로 안 드러났기 때문에 네. 편미분에서는 이걸 0으로 쳐요. 결국엔 그냥 이렇게 돼요. 얘만 남고. 그러면 이게 그 말은 y를 x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방법인 거잖아요. y는 t에 대한 함수다. 네, y는 x에 대한 함수다. y는 x와 t에 대한 함수다. 어느 것으로 보아도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사실 그쵸. 얘가 얘라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x와 t, 그쵸? 근데 이게 계산상으로 이걸 t에 대한 함수라고 보면은 이 네. 제곱 안에다가 이 t제곱 빼기 1을 넣어가지고 막 4창도 있고 하는데 이걸 그냥 x에 그냥 이걸 x선에서 끝내고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면은 계산이 더 깔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식을 미분할 때 그냥 여기다가 t를 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걸 전개한 다음에 이걸 그냥 그래서 바로 dt분의 dy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근데 연쇄 옵직 써가지고 이 dt분의 dy로 하지 않고 이 dx 죄송 이제 컴퓨터로 하고 있어갖고 일단 y를 얘로 미분하고 여기다가 속미분 한 번 해주면은 그럼 계산이 더 편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안에 그 비슷한 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계산이 편한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네네네.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가 궁금한 건데요. 그, 타당, 그러면, 했-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다변수 함수는 네네네.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X랑 Y랑 완전 독립인 경우. 아, 근데 이게 그 일반적인 다변함수랑, 그러니까 표기법이 똑같아가지고 혼동될 수는 있는데, 네. 같은 의미가 아닐 거예요. 제가 아, 아까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이 yx, t라고 쓴 게, 그러니까 y는 x만에 대한 함수인데, 이 x는 t에 대한 함수다. 이걸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 설명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이렇게 써보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 t까지 넣어보죠 한번. 뭐 3t 빼기 1 이런 식으로 써보죠. 예, 그럼 정말로 t랑 x랑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여기서는 이제 얘가 0이 안 되고, 어, 그러면 요 밑에도 이제 다시 써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써보면은 이게 약간 미적분학 문제가 돼버렸는데 결국은 dt분의 dy를 계산할 때 저 x를 전부 t로 치환을 해서 미분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이고 다시 씨 오랜만에 이거 쓰려니까 헷갈리네 되게. 지금 결국 x랑 t에 대한 함수니 dt분의 dy는 맞나요? 이렇게 쓰는 게? dt분의 dx 그, 더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y dt분의 dt는 그냥 1이니까 예, 네. 맞나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전부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하나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아, 그럴 수밖에 없나? 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게 아니라 막 x랑 t랑 엄청 복잡하게 막 엮여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막 사인 뭐 x 막 t승 막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게 정의니까. 아, 근데 다만 이제 저런 식으로 더럽게 되면 막 그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무슨 그 변분 뭐지? 이 입실론 요기요를 무슨 적분기로 막 밖으로 빼낼 수, 그러니까 묶어서 뺄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막 그런 말씀 막 네, 해주셨잖아요. 네, 네, 네. 저러면은 이제 못 빼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 그게 그 정의더라고요. 그 구속 어, 조건이 네, 구속 조건이 위치에만 디펜드 정의되면 하냐, 네. 그 속도에도 디펜드 하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게 그건 홀로놈이 그거고 그 무슨 그때 뭐 스컬 어쩌고 놈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발음이 너무 어려서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저는 홀로노미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홀로놈이라고 하셨었나요 그때? 네, 네. 그래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뭐냐, 요 적분 기호 안에 있는 이거를, 네, 바꿔 뺄 수 있냐? 네, 이렇게 뺄 수 있냐 하는 거? 네. 네, 이거는 홀로노믹이었어요. 아 홀로놈이었어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그건 속도랑 관련된 거고. 어, 어, 요건, 이거는 완전히 미적분학 문제인데, 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좀 전처럼 X랑 T랑 완전히 분리는 경우는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이상하게 엉클어놔도 다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 제가 찾은 건 이거였거든요. 얘가 저 방금처럼 저렇게 더럽게 되냐 안 되냐.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찾아봐야겠네. 저도 처음 봅니다. 이게 약간 네. 신기하네.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그게 분명 제가 봤을 때는 저게
모든 골에서 저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닐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게 뭐,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걸 볼 때, 뭐, 포텐셜이 있고, 그런 힘에 대해서만 이렇게 뭐, 보존력에 대해서만 라그랑지안 하듯이, 막 그런 게 돼야 될 거예요. 저게. 음. 그래서 사인에 막 저렇게 해서는, 저러면 실제로 뭐, 변수 변환해가지고 뭐, 체인룰 써도 모양이 저렇게 딱 그 뭐라고 할까. 그 체인룰 꼴로 안 나오지 않나요? 좀 예쁘게? 뭐라고 할까? 그 다항 함수 같은 경우가 다들 예쁘게 나오고. 네, 그럴 맞아요. 것 같은데, 그냥 저도 이제 이건 느낌입니다. 지식은 없고. 왜냐하면 저런 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뭔가를 볼 때. 그런 라그랑지안이나 해밀턴이라는 문제를 볼 때. 아, 예. 근데 뭐 사인에 뭐의 t승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다 뭔가 뭐의 제곱에 곱하기 뭐의 제곱 뭐 이런 거 복잡하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뭐 답 이제 변수가 많아지는 건지 어쨌든 다항식이잖아요. 예. 약간 자연이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이제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죠. 자연이 예. 그렇게 움직인다. 자, 신앙 약간 거의 그러니까 그 아이 저희 가불. 믿음이에요. 예, 전 그럼요. 물리학은 그 신앙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시, 그 신을 믿고 있는 거죠. 예. 아,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에서만 놀 수 있도록 막아주는 거군요. 너네가 아, 신인데 설마 미분 불가능하게 해놨겠어? 당연히 미분 되겠지. 약간 하는 그런 느낌. 뭐 막 그 믿음이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 자연이 그렇다. 약간 그 진짜 야 인간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원리다. 네. 그래서 그 홀로노믹도 이게 그러니까 구속 조건에 속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홀로노믹이어야지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써가지고 예쁘게 쓸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캡처를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면은, 네. 제가 그 증명을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넘겼는데. 손잡이를 잡고 노란 안전선 안쪽에 탑승해 주시기 어, 바랍니다. 이 부분인데요. 밀지 마시고 몸을 밖으로 내밀면 사고의 어, 우려가 있으니 어디를 조심하여 보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되냐면은, 이퀘이션 2.92? 잠깐만요. 출근하는 것 이퀘이션 제 2.92가 어디지? 1층 유모차의 이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컨스트레인트가 코디네이트로만 목적지시 주어져 있는 후방 경우를 손잡이를 잡고 노란 홀로노믹이라고 부르고, 안전선 안쪽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걷거나 뛰지 마시고 몸을 여기 밖으로 내밀면 사고의 컨스트레인트 우려가 이퀘이션이 있으니 조심하여 주시기 벨로시티랑 바랍니다. 벨로시티도 출발하는 가지고 것 있고, 그리고 제1층 cannot be integrated to yield. 코디네이트 언론으로 적분을 못하는 경우를 넌 홀로노믹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넌 홀로노믹 시스템의 경우에는 베리드 패스는 가능한 패스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나고 오늘도 나고 뭐 원래는 이런 경로를 가는데 뭐 이런 경로를 우리가 뭐 가정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경로가 넌 헐로너빅인 경우에는 실제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일단 네, 저 대충 보길 그리고 적분이 해석적으로 예쁘게 안 된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 적분 네. 불가하다 이렇게 봤던 것. 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는 요 델타가 요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밖으로 뺄 수 있는 경우는 헐로너믹인 경우에만 이렇게 된다라고 책에는 일단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약간 못 빼는 게 아니라 그 못 집어 넣는 거 같네요. 그러면 거의. 아, 왜냐면 네네네. 제가 아까 전개할 때 그 라이프니츠를 쓰면서 그 미분 기호를 저 안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기호가 그러니까 저게 이거에 아 이거 너무 쓰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 나 벤덕식을 아침 7시까지 놀아서 야, 술 너무 됐어. 네가 집어넣은 그러니까 이게 라운드 알파 라운드 J 곱하기 D 알파의
이게 축약형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편미분을 적분기호 안으로 못 집어넣었을 거고 아, 그쵸, 그쵸. 네. 아예 오일러 방정식이 유도가 안 되겠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게 나와서 말인데, 오늘 얘기해 주신 거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저기도 나오거든요. 파인만 물리학 강의 있잖아요. 빨간 책. 네. 네, 네, 네. 빨간 책에 2권인가? 아, 맞아요. 2권입니다. 네, 네. 네, 2권에 2권입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 제 데코레이션 중 하나인. 그, 거기는 제가 다 쓰진 않고 그냥 제 기억나는 대로만 쓰면은 그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은, 어, 인테그레이션 T1에서 T2까지 T-VDT가,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스테이셔너리하다. 예, 는 것으로부터 F는 MA를 유도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오늘, 봤어요. 그래서. 네, 오늘 하셨던 얘기랑 뭐 거의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어디에서도 봤냐면은, 김홍종 교수님의 미적분학 책에도 이게 아, 나오기는 네. 해요. 근데 그, 파인만 물리학 강의에서는 이걸 1차원의 케이스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되게 쉬운데, 김홍종 교수님 책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했었어요. 김홍종 교수님 책은 좀 더 그러니까 일반화된 공간에서 그냥 적용을 해놔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수학 교재다 보니까. 네. 결국은 같은 내용이긴 했는데, 아무튼 좀 생각보다 꽤 복잡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적분학 책은 저것도 나오거든요. 최속 강하 곡선 유도하는 것도 나오는데, 와, 그거는 정말, 정말 제가 좀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어찌어찌 따라가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참, 제가 사수 끝나온 거 하여튼 재밌어 보여서 혼자 공부했는데 뭔가 그 책도 약간 좀 나무위키 감성인 게 밑에 각주가 막 달려있는데 은근 재밌어가지고 뭔가 저희 각주 보는 파인만 거 씨, 같아요. 네, 원래 또 유쾌하잖아요. 유쾌한 분이고. 그 책 제가 알기로는 저거 원래 증명을 학부 수준이면 안 하지만 그런 거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는 디스커스팅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네. 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근데 그, 근데 이 또 라그랑지안이 사실 파인만이 나중에 그 무슨 경로적분이란 걸 이제 해가지고 그 약간 슈레딩거 그 포뮬레이션의 약간 좀 대체격으로 또 약간 이 경로적분식 포뮬레이션 양자역학이 있는데 이 예, 경로적분 그, 결국에 네, 이걸로 맞습니다. 유도한 걸로 알고 있어요.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계산을 네. 얘가 그냥 그림을 그려서 해결합니다. 그것도 새로운 수학인 거죠. 수학이 꼭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적분이나 파인만이 없는 수학을 하나 만듭니다.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음. 점에 예를 들어 뭐가 4개 연결되면 뭐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너무 그 양자 장론인가? 아무튼 장론일 거예요. 그쪽을 네, 잘 맞죠. 설명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수학이 확장인 거죠. 그 패스 적분 이런 건데 저도 근데 이게 이건 여담이지만 그 파인만 다이어그램이 파인만은 장론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장론 그리고 약간 양자 쪽이니까 되게 미시 세계 뭐 이런 건데 그 통계물리에서도 이제 그 미시 세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애들이 거시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볼 때 이제 상전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리노말리제이션 그룹이라는 어떠한 그런 뭐 계산과 방법을 쓰는데 거기서도 그 파이만 다이어그램이 쓰이는 거죠. 되게 뭐라고 할까 통계물리와 양자역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종 좀 미시 입자 하나라도 잘 보려는 게 양자역학이고
통계역학은 그 미시 입자들이 엄청 많이 모인 애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큰 현상을 나타내냐가 관심이 있는 건데 두 개가 양극단에서 만납니다. 약간 좀 그 물리뽕에 취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냥 네, 한번 아, 얘기해봤습니다. 약간 그 마약 같은 거죠. 이런 얘기가. 이러면 이제 학부생들이 대학원생 돼야겠다. 저도 한때 그거 뽕에 취해서 약간 저 원래는 그 이론 응집물리 하려 했었거든요. 왜냐면 응집물리가 그래도 반도체 쪽이니까 거기라면 이론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이브한 생각이 알아봤는데 상대적으로 예. 그래도 이론은 이론이고 아, 그렇죠. 나의 똑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머리로는 안 되겠구나. 거기는 요새 이제 또 위상수학도 쓰고 이래가지고 이게 나의 아, 아, 재능으로 안 된다 이거는. 근데 그 위상이 그 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수학 채널에서 얘기하는 위상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토폴로지가. 아니요, 그 토폴로지도 쓰는 게 요새 그 무슨 위상 부도체 이거 나와가지고 그 토폴로지는 진짜 그 토폴로지여가지고요. 근데 많이는 안 쓸걸요, 아직? 그, 뭐, 첫 넘버 뭐 이런 거 아닌가? 저 잘 몰라서 이제 그쪽은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근데 암튼 그거, 네. 암튼 나는 저 인도인과 중국인을 이길 자신이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역시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 큰일 났네요. 뭐야, 이게. 뭔 얘기야. 아무튼. 아, 예. 지금 제가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담당이긴 한데, 제가 고해성사를 하자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못 하겠다가 아니라, 그, 제가 고해성사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이 역학, 라그랑지안이랑 해밀턴 역학이 이제 대부분 그 2학기 때 배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역학 이제 학부 수업이나 이럴 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천문학, 우주과학을 했어요. 학부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은 물리학과로 온 거라 저는 라그랑지안과 해밀토니안 역학을 학부 때 배워본 적도 없고 대학원에도 이제 역학 수업이 없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얼음 안을 들었지.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해놓고 이제 막 열심히 열심히는 아니고 틈틈이 보고 있는데 아 참 다음 주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 그 역학 관련된 이제 학부 수준 책 말고 약간 대학원 수준 책들이 있거든요. 네. 한 네, 유명한 게 한 세 개 있는데 음. 세 책을 음. 뭐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좀 힘드시면은 와서 그냥 떡밥만 몇 개 던져주시면은 우리가 아, 알아서 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영상 시청 약간 선생님이 수업하기 싫을 때 약간 영화 그냥 보여주는 그냥 영상, 시청각 자료 활용. 영상 하나 그냥 던져주고 가세요. 근데 이왕이면은 저기 인도 사람이 하는 거 말고 좀 발음 좋은 걸로. 근데 근데 진짜 그거 발표하는 사람 중에 약간 그런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찾기 쉽지 않죠. 네. 딱 백인이어도 약간 무슨 동유럽 악센트거나 하여튼 악센트가 다들 특이했어. 근데 저 르장들의 변환이 사실 막 연력학 할 때 무슨 엔탈피 막 헬레물츠 프리 에너지 막 깁스 프리 에너지 이런 거 배우는데 이제 걔네들 변환시킬 때 쓰는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은 그걸 안 외워도 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때 다 외워가지고 시험 풀긴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뭔가 연력학을 다 배워보셨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연력학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네, 저도
기억이 안 날 뿐더러 아마 기계과 연력학이랑 물리과 연력학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 이런 건 안 아니. 내 기계과는 진짜 안 배우겠구나. 그 화공 애들이 배웠던 것 같아요. 착각했다, 제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배운 것 같아요. 예, 제가 화공이랑 착각했던 것 같아요. 화공 애들이 배우더라고요. 그 약간 화학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기계과 연력학은 주로, 기계과 연력학은 아마 그, 요즘 고등학교 때 저거 배우나요? 열기관 그런 거요? 네. 예, 배워요. 열기관의 뭐 일효율 같은, 일효율 계산하고 그런 거 배우잖아요. 네, 물리원에 나옵니다. 네. 그거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는 그 정도? PV는 NRT. 네. 그러니까 이 효율 계산하는 건, 그러니까 물론 저도 수능 본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건 안 나오고 무슨 등온 팽창 막 등압 팽창해가지고 네네네. PV 곡선 잘 좀 해석하고 약간 그런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 그래서 물리학과에서도 초반에는 저희도 막 카르노 기관 막 이런 거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배우죠. 네. 카르노 카르노기에서 기관 배우고, 그리고 저 뭐냐, 음, 뭐, 디젤이랑 뭐, 가솔린이랑 왜 뭐 에너지 효율 차이 나냐, 뭐 그런 것도 좀 배웠던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디젤 락 배우고 이제 바로 이제 앙상블로 넘어가는 거죠. 그 앙상블이 음. 사실 이제 열미 통계물리여서 맞, 열물리까지는 그래도 뭐 PV나 NRT 뭐 이런 거 배우다가 그 앙상블 개념이 사실 이제 통계물리의 정수고 맞아요. 거기서 엔트로피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앙상블이 그리고 그 앙상블을 이해하기 위한 게 페이지 스페이스입니다. 엔트로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엔트로피 만든 게 이제 볼츠만인데 그 볼츠만의 미친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이 뒤틀리기 시작한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책 중에 그런 책 있다면서요. 뭐 볼츠만은 자살했는데 이제 니네가 그것을 배울 것이다. 막.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그 이제 통계물리 교과서인데 네. 볼츠만은 어 자살을 했다. 그의 제자 누구누구도 자살을 했다. 이제 시작해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게 근데 왜냐면 그때 그 볼츠만의 철학 그리고 그 통계물리에 대한 통찰이 과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말이 안 된다. 그 그거 제일 반대한 사람이 그 마흐라고 이제 아하 개념을 나오는 그 마흔데 맞죠? 그때는 막 네. 원자가 실제하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걸 엄청 뭐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죽고 막 다 둘 다 자살했어요. 그 제자까지도. 네. 그 슬랙에서 잠깐 나왔던 역학의 발달이라는 책이 그 마흐가 쓴 책이잖아요. 네, 그 사람 때문에. 네. 근데 그 책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재미없어요. 그래도 저 도서관에 있군요. 네. 그 수원 도서관에 딱 한 권 있길래 제가 찾아가서 빌려봤는데, 어, 지렛대 원리를 한 5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교과서네요, 아니요, 교과서도 아니고 철학책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약간 그런 양반. 네, 과학 철학했던 과학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책이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왜 타당한지를 기하학과 철학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두껍고 재미없었고, 오히려 저는 저게 재밌더라고요. 그 푸엔카레가 쓴 과학과 아, 가설. 그거 맞아요. 얇고, 네. 그리고 프랭 크래시가 글을 좀 더 잘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니, 그런. 푸엔카레 그 책의 3장이,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3장이 저기 역학에 대한 내용인데, 딱 정확히 그 얘기가 나와요. F는 MA여서 뭐 가속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치자. 근데 힘은 무엇이고 질량이 무엇이냐. 질량을 알고 우리가 힘을 정의하는 거냐, 힘을 알고 질량을 정의하는 거냐.
이거를 가지고 한 서너 페이지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설명도 시도해봤다가 저런 설명도 시도해봤다가 막 뭔가 그럴싸한 얘기를 할 듯 하다가 그 3, 4페이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키르히호프가 했던 것처럼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정의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려요. 그래서 푸엔카레가 뭐 다른 책도 있던데 무슨 책 제목은 까먹었는데 그 전통주의라고 하더라고요. 푸엔카레의 철학을. 그러니까 과학이 어떤 객관적 사실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을 만드는 그러니까 컨벤션을 만드는 것이다. 어, 그래서 맞아. 그게 약간 그 전자도 결국에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해석하기 편하게 만든 약간 좀 개념적인 거고 아, 약간 전자도 그렇게 보나요? 거기 그게 무슨 약간 실용주의 그걸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컨벤셔널리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전통주의.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그런 컨벤션이 약간 전통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약간 좀 규약 그쪽으로 좀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아, 해요. 네. 전통주의는 이제 우리 말로 해석이 될 때 그렇게 해석이 된 거고, 사실은 규약이 더 맞죠. 네, 규약주의 이렇게 하는 게 네. 아, 제가 여기 그림 하나 붙여놨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그 기획과 2학년 때 배우는 연력학은 보통 이거 계산하다가 끝납니다. 저희 압니다. 예. 저희 물리과도 이제 카르노 열립 기관. 통계물리 원 중간고사쯤에 나오는 음, 물리 원에도 나오죠 이거. 그래서 기계과에서 배우는 역학은 4대 역학이 있는데, 동력학, 재료역학, 연력학, 유체역학이 있는데, 연력학은 개념이 조금 어렵지 계산할 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동력학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좀 강체로 가면 이제 좀 약간 좀 머리가 빠개지는 느낌이 들고, 재료역학은 계산만 더럽고, 유체역학은 그 더러운 계산조차 못하고, 약간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더라도 유체 동력학을 할 자신은 없고요. 유체, 아, 유체 정력학은 제가 뭐 어떻게든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비의 스토크. 유체 동력 거기 이제 약간 그냥 다 컴퓨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요. 결국은 나비에스특스가 어떻게 나왔냐까지는 뭐 알면은 좋긴 하겠지만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 뭐냐. 제가 이제 우주과 천문학과 있을 땐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 뭘 하셨냐면 그 MHD였는데 그게 뭐냐면 마그네틱 하이드 뭐였더라? 마그네틱 하이드로 다이나믹스여서 자기장에 갇힌 저거 그 플라즈마들의 유체 방정식을 푸는 일을 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난 자기장도 모르겠고 플라즈마도 모르겠고 유체역학도 모르겠는데 세 개를 동시에 한다고? 왜냐면 와, 이제 우주에서의 대부분 그 물질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와. 물질들이 자기장에 갇혀서 움직여서 뭐 그런 거 하셨던 분들이 이제 가장 똑똑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뭔지 다음 주에 모르겠지만 진짜 안 하고 싶네요. 아예 그 가장 저희 학교에서 똑똑하고 그 성질 더러운 교수님이 성질이 더럽거나 혹은 너무 성질이 좋으시거나 이제 양 극단이 통하잖아요. 혹시 그 교수님이 이 방송을 보실까 봐 급하게 말을 추가하신 건가요? 아니야. 그분은 성질 더럽다고 해도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그분이랑 이제 다른 분 그러니까 두 분, 그러니까 그쪽 일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셨는데 이제 한 분은 되게 온유하셨고 한 분은 되게 이제 네. 근데 그 좀 개팍하시지만 학생을 너무 아끼셔서 약간 그 진짜 도지식으로 가르쳐서 학부생도 예를 들어 1시간 반짜리 수업을 월수에 2번 해야 되는데 막 내 전자기학 수업을 들으려면은 1시간 반씩 수업을 더 하겠대요. 그래서 3시간씩 수업 2번 하고 월수에. 그래서 대단하다. 막 4시 반인데 7시까지 수업하고. 와, 근데도
막 그래서 이게 레전드가 하나가 뭐 있냐면 시험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세요. 네. 그리고 시험 문제도 한 세 문제 빼고 5일 전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음, 공부를 해라.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아니야, 다 해줘. 달라붙어서. 네. 그래도 왜냐면은 그 수업이 이제 필수는 아니어서 그 선생님한테 한번 좀 배워보겠다. 교수님께 배워보겠다 하는 학생들만 모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 근데 이제 저녁에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한 4시 반쯤부터 시험 보는데 교수님이 전에도 미리 경고는 하셨지만 와가지고 갑자기 한 6시 반쯤 왔는데 저녁 먹을 사람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학년은 안 그런데 이제 고학번들은 교수님이 되게 술도 좋아하고 좀 쾌남이신 거 알아가지고 막 애들 막 몇몇 안 먹는 애들 안 먹는데 막 한 친구 막 간짜장 시키고 저는 갑자장 곱빼기로 해서 시험 보는데 한쪽 줄에 모아서 걔네들은 밥 먹고 이어서 시험 볼 수 있게 해줘서 제가 시험만 한 밥 먹는 시간 포함해서 5시간 봤나? 막 간짜장 냄새 가득하고. 와, 정말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네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깨달았어요. 시험 감독을 하고 있던 조교였어요. 제가 조교가 되고 나서 알았는데 아, 그거 불쌍하다. 학생들이야 뭐 지들 그렇게 시험 보는 거 알고 있고 시간 얼마 지나면 나가고 그러는데 이제 조교는 역시 조교가 잘못이야. 조교가 불쌍하구나를 그제서야 깨달았죠. 저 학부 때는 조교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계속 서 있고 네. 애들 막 끝까지 풀고 교수님 시험 때 잘 오지도 않아요, 보통. 조교가 다 좀. 근데 그 교수님은 시험 때 와서 애들한테 막 대놓고 옆에서 힌트도 주고 재밌는 분이네. 그러게요. 뭐 아, 어느 정도냐면 공부를 니들은 왜 안 하냐면서 막 진짜 뭐 옛날 바이브가 있어서 강의실 책상 막 학생 졸고 있으면 걷어 차고 그럼 나가 막 이러고 진짜 고등학교 느낌이었는데 근데 진짜 수업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 들으러 가는 느낌? 아, 그랬을 것 같아. 뭔가 약간 교수 사무실에서 막 누구 술도 같이 깠을 것 같아. 그 얘기한 거 보니까. 저희 때는 아니었는데 저희 위 선배들은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진짜. 맨날 술 먹고 교수님이 맨날 술 사주고 아무튼 뭐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레코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닙니다. 다음 주 얘기는 레코드 끄고 하도록 하죠. 네.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